이번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계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40만 7천 명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집계가 누락된 그 인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0만 명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또 다시 6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60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의 경향성들 보면 주가 바뀔 때마다 최대 이제 과거에는 2배씩 더블링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한 1.5배 정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유사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산출했을 때에는 일단 다음 주에도 6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보이는 요일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정점을 다시 예측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정점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정점이 안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조금 지나친 예견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점이 뒤로 미뤄지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수리과학 모델을 통해서 정점이라든가 정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 등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원래 당초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정점 구간이고, 그리고 최대 신규 확진자가 37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60만 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예측치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게 일일 기준이 아니고 주간 평균이다라고 했는데 주간 평균 기준으로 봐도 이번 주에 오늘 포함해서 40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거든요. 이미 넘었습니다. 한 4만 명 규모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치가 자꾸 빗나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리과학 모델로 예측을 할 때는 입력값을 넣는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 이후에, 예상 시점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이 추가되면서 8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그러한 사항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가 자꾸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측치가 빗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이 예측치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거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의 예측치는 항상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를 광구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명까지 또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향후에 또 변수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이게 미세 조정이긴 한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확진자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충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8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2명인데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규모의 또 모임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지금 현 상황은, 그러니까 병상이나 여력 대응 체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에 맞는 방역 수칙이 계속 적용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강화를 했으면 했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많이 이제 감염이 돼서 빨리 정점에 도달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문점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 가능하느냐.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98%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한 지역도 있고 대부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의료 대응 역량은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차치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2천만 명대거든요. 예. 이 중에 사망자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가 한 800만 명대인데 이 중에 누적 사망자가 1,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자 수가 영국과 비교하면 한 2.5배 정도 낮은 반면에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정도 낮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인적 피해 면에서는 대응을 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네.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유럽과 같은 국가들에 따라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이 좀 느슨해지면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재택 치료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재택 치료 기간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은 증상이 생긴 뒤에 최대 8일까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재택 치료 기간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결과치 해석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실험 방법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 확진을 위해서 PCR을 위한 검체 채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한 건데 이분들이 한 일자에만 채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별로 채취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 보다 네. 정확하게 하려면 한 사람이 감염된 이후에 매일매일 바이러스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입해 놓은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오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배양 실험을 할 때 이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뭐 최대한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세포주가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 신장 세포를 쓰고 있거든요. 예. 사람의 호흡기의 점막 세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검체 채취한 양도 우리가 코에서 그러니까 그 비인두도말로 해가지고 검체 채취한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네. 근데 기침을 했을 때 분비되는 비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8일보다 훨씬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면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7일을 유지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7일을 유지하는 건 제가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더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7일로 단축을 시켜놓은 이유는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일로 한 거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7일보다 더 뒤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10일 이상 또는 뭐 그러니까 14일 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 유지 부분을 위해서 7일까지 단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전파력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에서는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에 있어서 배양 양성률이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접종군에서 배양 양성률이 53% 그리고 접종군에서는 3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당연히 체내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거는 이건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파가 되는 기간도 단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주의는 계속 기울여야겠군요.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가 또 확산세다. 섣부르게 방역 해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이게 네.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60%를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26%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 또한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스텔스 오미크론 자체가 최소 전파력이 한 30% 오미크론보다 높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80%까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또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시기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새롭게 유행하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유행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국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진단검사 체계가 신속항원 검사도 확진으로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양성률이 한 5%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5% 정도만 추가되는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근데 신속항원 검사 체계로 바꾸면서 국민들이 이제 진단 검사에 참여하는 도가 높아졌을 수 있는 영향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완화와 개학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이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단순하게 진단 검사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확산세가 또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